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대한 리콜 움직임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리콜 캠페인에 서명한 사람들만 130명을 넘어섰고 일부 민주당 인사들까지 가세했습니다. 뉴욕주를 강타한 눈폭풍으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SNS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카드를 공개할 경우 자칫 친분 도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말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열리는 슈퍼볼을 앞두고 성매매 급증과 코로나19 슈퍼 전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첫 소식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대한 소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소환 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는 정식 서명 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는데 서명자는 벌써 1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동안 리콜 캠페인은 공화당이 주도해 왔지만 최근 민주당까지 적극 가세하면서 실제 주민 투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LA시청 앞 뉴섬 주지사 소환운동을 벌이는 단체가 청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정책에 불만을 표시하며 뉴섬 주지사의 리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리콜을 주민투표에 붙이기 위해선 다음 달 중순까지 150만 명의 서명자가 필요한데 기한을 6주 남짓 남겨놓고 이미 이 중 70% 이상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Every year, our hills are on fire, our power goes out, we have homeless tents right behind me on camera, and it does not get solved. And this virus has simply accelerated a cycle that's showing that our governor can't handle it. 뉴섬 주지사는 그동안 산불과 노숙자 문제는 물론 사형 집행 중단 조치, 절도와 마약 범죄 처벌 완화 지지 등으로 논란이 돼왔습니다. 팬데믹 이전부터 리콜 움직임은 이어져 왔고 이번이 뉴섬 주지사에 대한 6번째 리콜 시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팬데믹과 관련해 봉쇄와 경제활동 재개를 반복하는 이른바 요요 정책이 잇따르면서 비난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주엔 확산세 둔화를 이유로 주저녁에 내렸던 봉쇄령을 전면 해제했는데 리콜 압박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People just look at that and it erodes their confidence in their leaders' abilities. People need strong leadership during a crisis, and this governor does not offer that. 특히 여기에 일부 민주당 인사들까지 가세하고 나서 이전과 달리 리콜 캠페인이 큰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He's catching fire from both sides. On the one side, you have the anti-vaccine, the anti-mask people. They're very prominent in the movement. But on the other hand, you have people who think he's not moving fast enough with vaccines. 리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후 80일 내로 주지사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여러 번의 주지사 리콜 시도가 있었지만 헤이만 주지사는 지난 2003년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유일합니다. 일각에선 뉴섬 주지사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며 주민투표가 표결에 붙여져도 실제 리콜로 이어질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북동부 지역에 폭설을 동반한 강한 눈폭풍이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절정에 달할 때는 시간당 최대 3인치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전하면서 주내 44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뉴욕주 외에 뉴저지, 코네티컷, 매사추세츠주 등 폭설이 심한 여러 주에서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공립학교 대면 수업은 물론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The storm is disrupting our vaccination effort. And we need to keep people safe. We don't want folks, especially seniors, going out in unsafe conditions to get vaccinated. So vaccinations are canceled today. They're also going to be canceled tomorrow. 현재까지 뉴욕 라과디아 공항의 모든 항공편과 JFK 국제공항에서 예정된 항공편의 83%, 그리고 뉴저지 뉴워크 국제공항에서 예정된 항공편 75%가 각각 취소됐습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국무부를 방문해 외교 정책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었지만 폭설 때문에 방문을 연기했습니다. 한편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재난관리국에 연락을 취한 상태라며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무심코 올린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 카드가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기관 베터 비즈니스 뷰로 BBB는 백신 접종 카드에 적혀 있는 이름과 생년월일, 접종 장소 등 개인정보가 자칫 신분도용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게시된 접종 카드는 사기범들이 위조 카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영국에서는 이베이와 틱톡 등에서 가짜 백신 접종 카드를 판매하던 사기범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BBB 측은 접종 사실을 SNS에 공유하고 싶다면 카드 대신 접종센터에서 받은 스티커 사진을 올리거나 설정에서 공개 범위를 친구와 가족으로 제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한 지 10개월이 됐습니다. 팬데믹 장기화로 발생한 저소득층 가정의 급식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식사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결식 위기 가정을 위해 1억 명분의 무료 급식이 전달됐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도시락을 가득 실은 트럭이 LA 카운티 전역의 푸드센터로 향합니다. LA 통합교육부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 63개의 그래뱅고 푸드센터에서 하루 3끼 무료 급식을 제공합니다. 무료 급식에 의존하던 저소득층 학생들이 원격 수업 때문에 끼니를 거르자 팬데믹 초기부터 교육당국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이 시작된 지 10개월이 흐른 오늘 1억 인분의 급식이 배급됐습니다. This is the largest single food relief effort in the nation. Here, we actually put it in a small lunch for a child or an adult. If we look at where the virus has had such a disproportionate impact in high-needs communities, those are the communities we serve. LA 통합교육부는 60만 명의 학생과 7만 5천 명의 교직원이 있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학군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80%의 학생들이 빈곤층에 속하고 팬데믹 이전부터 무료 급식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부모는 자녀 학업에 대한 부담까지 가중돼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My son is in special ed and I'm gonna cry. You know, having to work from home and having to do his school stuff, it's very hard. NFL, LA 차저스 등 여러 후원의 손길로 음식과 학용품 등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 지원을 위해 $3,100만 이상이 모금됐습니다. 교육당국은 대면 수업이 재개되기 전까지 무료 급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뷰트너 교육감은 개학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선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실시돼야 한다며 바이든 행정부에 이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오늘부터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한 렌트비 긴급 보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청 자격은 코로나19로 렌트비 납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카운티 중간 소득의 80% 미만인 가구입니다. 다만 집 소유주나 렌트비 이외에 유틸리티 비용 등에 대한 지원 내역은 포함되지 않으며 시에서 자체적인 보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얼바인과 애나하임, 산타아나시 역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는 이번 렌트비 긴급 보조 프로그램을 위해 연방 재무부로부터 $6,550만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부터 전국의 모든 공항 검색대와 기내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연방교통안전국 TSA에 따르면 내일부터 탑승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하는 승객에겐 강제 하차나 탑승 거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명령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까지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침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난 29일 비행기와 여객선, 기차, 지하철, 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 탑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5월 11일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TSA를 비롯해 연방과 각 주정부, 지역 당국이 지침을 시행해야 합니다.
미국 최고의 스포츠 빅매치인 슈퍼볼을 앞두고 성매매와 코로나19 슈퍼 전파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식 축구 스포츠 스타인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커크 커즌스는 슈퍼볼 기간 성행하는 성매매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글로벌 인권단체 IJM의 멤버인 커즌스는 이번 주말 플로리다 템파에서 열리는 슈퍼볼에 앞서 선수들에게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서명을 받는 등 적극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슈퍼볼이 열릴 때는 그 도시로 남성 수천 명이 몰리면서 성매매와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신매매 핫라인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플로리다주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성매매 사례가 보고됐고 슈퍼볼 주최 도시에서 매년 10,000명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많은 인원이 모여 응원하는 슈퍼볼 행사 이후 슈퍼 전파 사태가 우려된다며 마스크 착용하기, 사회적 거리 두기 유지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드라이브 명소로 꼽히는 캘리포니아주 서부 해안의 일본 고속도로가 끊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은 몬터레이 카운티 빅서 지역에 1번 도로가 폭우에 유실되면서 도로를 전면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당국은 빅서 구간이 바다 쪽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남북부 캘리포니아를 잇는 양방향 교통이 전면 통제됐다며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산불로 산림이 전소된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에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이번 도로 유실도 산불 사태 후유증으로 알려졌습니다. 퍼시픽 하이웨이로 불리는 1번 도로는 태평양 해안을 따라 뻗어있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해안도로로 꼽힙니다. 앞서 지난 2017년 5월 산사태로 끊긴 빅서 구간은 14개월 만에 개통됐지만 이번에 다시 유실되면서 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네시스의 중형 고급 세단 G80가 디자인과 성능 모두 호평을 받으면서 미 고급차 시장 공략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출시된 제네시스의 중형 고급 세단 모델 G80는 세련되고 역동적인 실내외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면서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드러운 주행감과 폭발적인 가속력 그리고 최첨단 주행 보조 기능 등은 경쟁 차종에서 최고 수준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제네시스는 오는 15일 LA 인근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열리는 PGA 투어 제네시스 오픈에서 대회장 곳곳에 G80와 SUV 모델인 GV80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국 농수산식품의 대미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5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LA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농수산식품의 미국 시장 수출 실적은 15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김치와 인삼, 마늘 등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 팬데믹 이후 면역력과 관련한 식품들의 수요가 크게 급증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전체 수출 실적에서는 김이 1억 3,800만여 달러를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라면과 음료가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어제 전격적인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문민정부의 장차관을 대거 교체했습니다. 군부는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현재 모든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데 국제사회는 일제히 평화적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전격적인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 어젯밤 장관과 차관 24명의 지위를 박탈하고 국방부와 외무부 등 11개 주요 부처 장관을 새로 지명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한 데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이အမိန့်ထုတ်ပြန်သည့်နေ့မှစ၍တစ်နှစ်သတ်မှတ်လိုက်သည်ပုံမြင့်ဆွေယာယီသမ္မတပြည်ထောင်စုသမ္မတမြန်မာနိုင်ငံတော်ဟုဖော်ပြပါရှိပါတယ်ခင်ဗျာ.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며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1년 뒤 새 총선을 실시해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족주의 민족동맹은 지난 2015년 53년간의 군부 통치를 끝냈지만 다시 독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치 고문은 성명을 통해 시민들에게 항의 시위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군부가 즉각 권력을 포기하지 않으면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엔도 구금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한편 오늘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 소집할 예정입니다. In which the Secretary General strongly condemned the detention of Daw Aung San Suu Kyi, the state counselor, as well as President U Win Myint. 외교부는 아직은 교민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미국의 새 국무장관이 트럼프 시절 대북 정책을 총점검하고 있는데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언급했습니다. 다음 달에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첫 번째 변수입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악화돼 왔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킬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찾기 위해 대북 정책 전반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수단 중엔 추가 제재가 포함된다면서 이 같은 수단을 놓고 동맹, 파트너들과 조율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외교적 인센티브도 함께 검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외교적 인센티브는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보상을 뜻하는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고위 당국자가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를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북한에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제안할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당근과 채찍을 모두 언급한 건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강원 양면 전략을 구상 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블링컨 장관이 추가 제재를 직접 언급한 대목도 눈에 띕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19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제재란 말 대신에 압박을 증대시킨다는 식으로 애둘러 표현한 바 있는데 이번엔 대놓고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북한이 연초부터 열병식에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공개하며 핵 무장력을 과시하자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강력 대응에 나설 거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전반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힌 만큼 제재와 인센티브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에 나설지 여부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한국국제공항 두 곳에서 여객기가 엉뚱한 활주로에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특히 김포공항에서는 다른 항공기와 겨우 1.8km 차이로 스치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윤파란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15일 오후 5시 55분 아시아나 항공기 한 대가 광주공항을 이륙해 목적지인 김포공항으로 향합니다. 당초 착륙이 예정된 활주로는 32번 오른쪽이었지만 출발 직전 32번 왼쪽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조종사는 바뀐 활주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30분쯤 뒤 김포공항에 접근한 이 항공기는 결국 엉뚱한 32번 오른쪽 활주로로 빠르게 내려섰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 중국 상하이 항공의 A330 항공기 한 대가 이 활주로의 끝부분을 가로질러 지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항공기 사이의 거리는 1.8km. 다급했던 관제탑에선 횡단하던 A330에 빠르게 지나가라고 교신했고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 항공기 기장도 지나치는 이 항공기를 눈앞에서 지켜봤습니다. 착륙 직전 서울 접근 관제에선 32번 왼쪽 활주로를 계속 전달했고 조종사들은 입으로는 그대로 복창하면서도 실제로는 잘못된 활주로로 내린 겁니다. 기장은 맹목적으로 따라서 복창한 꼴이었고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에 내렸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다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해당 여객기 기장과 부기장에게 면허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위험천만한 착륙은 또 있었습니다. 태풍 링링이 몰아치던 2019년 9월 7일 오후 4시 50분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김해공항에 접근하는 항공기들은 활주로의 반대 방향으로 착륙하는 선회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객과 승무원 162명을 태운 상하이 항공 소속 B1949 항공기는 당초 허가받은 18번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활주로에 내렸습니다. 엉뚱한 경로로 선회했던 겁니다. 다행히 활주로가 비어 있었던 탓에 대형 사고는 피했습니다. 평소에도 김해공항은 조종사가 활주로를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운항해야 하고 선회 접근 절차도 복잡해 대표적인 까다로운 공항으로 꼽힙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두 건을 항공기 준사고로 규정하고 상하이 항공의 3건, 아시아나 항공의 2건의 안전 권고를 내렸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헤지펀드 사이에 공매도 전쟁이 벌어졌죠. 게임스탑 사태인데 한국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벌어진 개인 투자자와 헤지펀드 사이의 공매도 전쟁. 여기에 동학 개미들도 가세했습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가 지난주 이틀 사이에 게임스톡 주식 8천억 원어치를 사들인 겁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 로빈 후드들도 동학 개미의 참전을 반기며 한국어로 응원합니다. 영자.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서울 시내에는 나는 공매도가 싫어요. 동학개미 살려라라는 글이 적힌 버스가 돌아다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셀트리온과 HLB 두 종목을 골라 한 주씩 사기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각각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공매도가 가장 많은 종목입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매매 기법입니다. 2019년 외국인과 기관은 주식 67조 원어치를 공매도한 반면 개인은 230억 원, 3,000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가 문제입니다. 지난 4년간 32건, 1,713억 원의 불법이 적발됐는데 처벌은 과태료 89억 원에 그쳤습니다. 불법 무차익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그 적발 시스템 구축이 가장 시급합니다. 영업 인가 취소, 영업 정지 이런 것도 우리나라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공매도는 작전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게 막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정부도 코로나19로 일시 중단한 공매도를 다른 선진국들처럼 다시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무조건 그냥 공매도를 이렇게 다 그냥 금지했던 거 푸는 것보다는 어떤 좀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좀 여유를 갖고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정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3개월 정도 더 늦추고 그 사이에 제도를 정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들의 공매도 기회를 지금보다 20배 정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탈리아의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시설이 오랜만에 관람객을 맞았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탈리아는 현지 시각 1일 전국 대부분 주의 방역 규제를 완화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상당 기간 문을 닫아야 했던 음식점 등의 영업이 정상화됐고 로마의 명소 콜로세움을 비롯해 주요 문화시설도 약 2달 만에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바티칸 박물관 역시 88일 만에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다만 이들 문화시설은 방역 규정에 따라 주중에만 문을 연다고 전해졌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한 학자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을 학술지에 실을 예정이어서 파문이 예상됩니다.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인데요. 램지어 교수는 논문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당시 정부 규제하에 인정된 국내 매춘의 연장선에 존재했다며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위안부가 모두 공인된 매춘부이고 일본에 의해 납치돼 매춘을 강요받은 성노예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유년 시절을 일본에서 보냈고 2018년에는 일본 정부의 훈장인 우길장을 수상한 인물인데요. 니케이 신문은 해당 논문이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니었음을 밝혀냈다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우익 세력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발판으로 삼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역사적 가해 행위에 관한 일본의 책임을 부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의료구호단체 국경 없는 의사회가 엘살바도르에서 긴급 전화를 받고 출동하던 중 무장괴한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괴한들은 총으로 의료진을 위협하면서 폭력을 휘둘렀는데요. 이번 피격으로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이 다쳤습니다. 괴한의 정체나 습격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지역 갱단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국경 없는 의사회는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현지에서의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먼저 얘기할 거는 가정법에 지금 2019년 이후로 바뀌어진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는 가족 폭력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야지는 우리 집에서 부부가 싸웠다. 그래갖고 가족 폭력이 있었다. 911 불렀다. 911 불렀는데 폴리스가 와가지고 검사 사무실에 파일이 들어갔다. 2019년 전에는 케이스가 들어갔어도 그 케이스가 증거가 없어서 디스미스 됐다 하면은 가정법에서 해결하는 커스터디하고 서포트 문제는 그렇게 큰 유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정 폭력이 있었다는 파일 자체에서도 크게 문제가 됩니다. 전에는 가족 폭력이 있었다 하는 파일링에서 한 스텝을 더 갔어야 됩니다. 그 히스토리 기록이 잘못됐다, 이 사람이 차지가 있었다 하는 내용에 5년 안으로 히스토리가 있어야 됐지만 이제 2019년서부터는 domestic violence 자체를 파일링을 한 내용에서도 이제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아이를 많이 못 보게 되든지 아예 못 보게 되든지 집을 못 가져가든지 서포트를 못 가져가든지 할 수 있는 지금 상태가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법이 이렇게 바뀌었냐면요. 지금 violent 한 사람들, 폭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와이프는 자꾸만 아빠가 폭행을 합니다. 얘기를 했어. 파일링을 했어. 그런데 검사 사무실에서 그냥 디스미스를 몇 번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게 큰 유익이 안 돼. 와이프한테. 근데 지금 와서는 no. 그 자체에서 파일링 하는 자체에서 보여주는 거는 이 남자는 폭력이 있다. 바이올런트 하다. 그리고 나한테 안 했어도 옆집 아줌마한테 했어도 폭력이 있다. 폭력의 프로펜시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법이 더 넓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혼을 하실 사람들 아니면 뭐 아이들 커스터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절대로 폭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세계적인 스타 방탄소년단이 입었던 옷이 경매에 낙찰이 됐다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BTS 의상 1억 8천만 원에 팔렸다입니다. 청량한 멜로디와 또 신나는 리듬이 돋보이는 곳 BTS의 다이너마이트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계신데요. 그룹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에서 입었던 이 의상 미국의 한 자선 경매에서 우리 돈 1억 8천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는 해당 경매에 나온 물품 중 최고가이자 예상 가격보다 8배 이상 높은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낙찰자는 일본인 수집가 유사쿠메사와 유튜버 히카킨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의상은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8월 발표한 다이너마이트 공식 뮤직비디오의 도입부와 후반부 등에서 착용한 파스텔톤 셔츠와 바지, 티셔츠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수익금은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음악인들 지원에 사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최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는 2년 만에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판다는 눈 오는 날이 즐거워. 판다가 눈밭에 언덕에 드러누워 미끄러져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마치 썰매를 탄 듯 눈놀이를 하는 것만 같죠? 미국 스미소니언 국립동물원에 사는 판다 커플 메이샹과 텐텐입니다. 지난달 31일 눈놀이 산배경에 빠진 판다들이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된 건데요.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눈 위를 뒹굴면서 폭설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선 2년 만에 폭설이 내려 도심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는데요. 하지만 눈 만난 판다들에게는 행복한 하루였네요. 코로나19 때문에 반려견과의 산책 횟수를 줄이거나 잠시 중단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슬아슬한 반려견의 산책입니다. 자, 이곳은 중국 헤이룽 장성 수이화인데요. 반려견 한 마리가 눈 쌓인 길을 산책 중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디 간 건지 반려견의 몸에는 기다란 줄만 묶여 있는데요. 자, 알고 보니 주인은 건물 3층에서 이 줄을 조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이 아슬아슬한 반려견 산책을 벌인 이유, 바로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이었기 때문인데요. 낡은 옷으로 18m 길이의 줄을 만들어 반려견의 몸에 이 줄을 묶고 창을 통해 밖으로 길에 내려놨다고 합니다. 주인은 이전까지 하루 3번 반려견과의 산책을 했지만 자가격리로 외출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건데요. 현지 누리꾼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반응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 크고 작은 영화제들의 개막이 미뤄지고 있죠.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외딴 섬에서 나 홀로 영화 보기입니다. 자, 배를 타고 섬 안으로 다가가는 한 여성. 등대 외에 별다른 게 없는 외딴 곳에서 무슨 일일까요? 바로 지난달 29일 개막해 오는 8일까지 진행되는 스웨덴 예테보리 국제영화제가 준비한 이색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른바 외딴 섬에서 나 홀로 영화 보기 이벤트인데요. 총 45개국 12,000명 지원자의 경쟁을 뚫고 코로나19 전문 병동에서 일하는 영화관 간호사 리사 엘로스가 이 행운을 누리게 됐다고 합니다. 엘로스는 스웨덴 남서쪽의 외딴 섬 함네헤르 등대에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60편의 영화를 본다는데요. 등대 꼭대기에 있는 랜턴룸에 스크린이 설치돼 있고요. 이곳에는 엘로스가 영화와 함께 사방으로 펼쳐진 바다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영화제 측은 전례 없는 코로나 대유행이 영화와 관객을 어떻게 바꿨는지 탐구하기 위해 이 실험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맞춤 양복의 발상지인 영국 하면 신사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파자마 만드는 영국의 양복점입니다. Need a pair of shoes to go with your suit. 영화 킹스맨에서는 고급 양복점이 독특한 비밀 기지로 활용됐었는데요. 영화 속 배경이 된 양복점, 실제 존재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영국 런던의 맞춤 양복거리인 세빌로에 가면 200년 역사와 전통의 양복점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들 양복점, 코로나19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 신사 양복의 자존심을 버리고 헐렁한 바지나 트레이닝 재킷, 파자마까지 내놓은 곳도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1800년대 초부터 재단사들이 몰려들어 형성된 세빌로 거리는 남자 양복의 자존심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직접 손으로 양복을 제작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맞춤 양복은 완성까지 석 달, 한 벌당 우리 돈 750만 원으로 비싸지만 영국 왕실 등 세계적인 유명인사 사이에서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가게 20여 곳 중 3분의 1가량이 최근 폐업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여행이 막히자 매출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양복점들은 원격 로봇을 활용하거나 만들 수 있는 건 다 만든다라는 전략으로 갖가지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고 하네요. 얼마 전 고추장 버거가 미국 본토에 진출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고추장 버거 먹고 대박! 자, 버거 안에 치킨과 고추장이 들어있다며 소개를 하는 남성. 눈 깜짝할 새 꿀꺽 버거를 단 3일 만에 먹어치운 뒤 한국어로 또박또박. 대박 완전 강추입니다. 들으셨나요? 대박! 완전 강추라며 환호하는데요. 주한 미국 대사관이 지난 29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 국무부의 한 직원이 쉐이크쉑 버거의 고추장 치킨 버거 먹방 영상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3대 버거 체인으로 꼽히는 쉑쉑 버거는 올해 1월부터 미국에서 고추장 치킨 버거를 선보이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닭고기에 고추장 소스를 바르고 잘게 썬 백김치를 넣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감자튀김에도 케첩 대신 고추장과 마요네즈를 섞은 소스로 한국의 맛을 반영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푸드의 활약 기대해보겠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월 1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